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요, 치아보다는 치주가 잇몸 뼈가 망가져 버리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하루에 3번 양치질 꼬박꼬박 하고 하는데도 네. 이가 왜 이렇게 약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공부 방법이 틀린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 저녁으로 꼭 좀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 치과 다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만큼 너무 좋은 방법인데 불행히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잘 없다고 봐야죠.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다. 네. 예,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인데 네. 이게 틀림없는 얘기겠죠. 뭐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는 거는요, 이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뭐 전혀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이가 좋지 않은 분들은 네. 뭐 정말 와닿으실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말을 사고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을 사고 팔 때 치아를 자세히 봅니다. 근데 그렇죠. 예, 그게 정말 근거가 있는 말인데 왜냐하면 보통 치아가 좋지 않은 말들은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보통 오래 못 살았다 그래요. 그럼 말을 사고 파는 입장에서 괜히 샀다가 낭패를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진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치아가 좋지 않으면은요, 전신 건강도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아니 지금 뭐 말로 비교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우리 글래디에이터나 쿤타킨테 아세요? 네, 그럼요. 네. 그런 거 보면 노예 사고 팔 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본 다음에 이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당시에는 뭐 건강을 뭐 피 검사를 한다거나 네. 엑스레이 찍는다 이런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치아가 전신 건강의 척도였죠, 그 당시만 해도. 네. 근데 이제 구강, 입 안을 생각할 때 이하고 잇몸이 있고 혀가 있고 뭐 있잖아요. 네, 네.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일단은 뭐 전체적인 구강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뭐 입안의 모든 부분들은 다 중요하다고 봐야죠. 이 치아의 그 질병에는 크게 이제 충치하고 치주 질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요, 치아보다는 치주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치과 기술이 너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충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가 부러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치과 기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치아 주위 조직을 보통 치주라고 하거든요. 그 치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 또 그 잇몸뼈를 또 감싸고 있는 연조직들을 보통 치주라고 하는데, 잇몸뼈가 망가져 버리면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치아도 이가 흔들거려서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뭐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치주가 이 치아라든가 뭐 입안의 여러 가지 조직 중에서는 치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어떤 여가수가 설암이 걸렸는데 그 주요 원인이 충치였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네. 충치가 설암을 유발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이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죠. 저도 그 기사를 봤고요. 네. 이 암은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다 생깁니다. 근데 충치 세균 자체가 설암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다만 이제 그분은 오랫동안 충치 치료를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 깨지셔서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혀에 자꾸 자극을 주다 보니까 우리 보통 혓바늘 돋는다고 하죠. 네. 그 부분이 계속 상처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조직 부분에 혀에 암이 생기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인자 중에 하나가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도 있고 또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도 정상적으로 있죠. 근데 충치를 일으키는 세균이 쉽게 얘기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은 그 세균이 굶어 죽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게 되면은요, 충치 세균은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자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배설물을 내뿜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배설물 자체가 산이거든요. 치아를 부식시켜서 충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치주 질환이든 간에 아니면 충치든 간에 우리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나는 태어나서 치과를 한 번도 안 가봤다. 근데 이가 멀쩡하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유전적인 원인도 상당히 큽니다. 네, 보통. 예를 들어서
실제로 충치가 잘 안 생기시는 분들의 치아는 상당히 딱딱해서 그 치과 드릴로 갈리지도 않습니다. 오, 그래요? 근데 보통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은 그 치과 드릴로 이렇게 치아를 삭제를 해보면요. 정말 스티로폼 같이 확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원인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점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가 좀 좋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 젊으셨을 때부터 관리를 또 하셔야 되고요. 또 본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제분들한테도 좀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죠. 이 튼튼한 유전자를 받은 분도 있지만 네. 아예 튼튼하지 않아서 나는 하루에 3번 양치질 꼬박꼬박하고 치실하고 네. 치간 칫솔 다 하는데도 네. 이가 왜 이렇게 약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유전적인 영향입니까? 관리를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나는 일을 열심히 닦는데도 맨날 이가 흔들거리고 붓고 피나고 또 충치 생긴다 하시는 여자분들, 사모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좀 크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칫솔질 나는 3번 열심히 하고 한다 하시는데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공부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학생들이 다 1등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공부 방법이 틀린 거죠.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참고서도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강을 관리하는 도구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용품들 중에서 이런 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 저녁으로 이 수압으로 청소하는 걸 꼭 좀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요즘에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그렇게 수압 세정기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수압 세정기는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있어도요. 한 번 쓰시면 이게 너무 개운하기 때문에 자꾸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제가 자동차 세차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거품 내가지고 막 닦지 않죠. 맨 처음에 물 뿌리죠. 예, 속이 시원하게 한번 싹 닦아주십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먼지 찌꺼기 제거하는데 수압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어서 그렇고요. 또 구석구석 좀 닦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거는 일단은 댁에서 아침 저녁으로는 수압 세정기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거품 내서 칫솔질 하시고 그리고 치실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치간 칫솔 이렇게 4가지를 하시면요. 제가 뭐 조금 과장 보태서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 치과 다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만큼 또 충치라든가 치주질환 예방하는데 너무 좋은 방법인데 불행히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잘 없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런 용품들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는 게 칫솔, 치약 그렇죠. 이건데 네. 그 칫솔과 치약 이거는 뭐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또 칫솔과 치약 뭘 더 신경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칫솔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또 우리나라 분들은 자극적인 것도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칫솔 뭐 딱딱한 걸로 그냥 막 닦으시고 또 소금, 굵은 소금 막 쓰시고 하셔서 분노의 양치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 자체가 마모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칫솔 자체는 상당히 좀 부드러운 모를 쓰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치약 자체에 이미 돌가루, 그러니까 마모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칫솔 모까지도 딱딱한 거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플라그라든가 치석 같은 걸 좀 효율적으로 제거하려고 일부러 돌가루를 넣는 건데 안 그래도 돌가루 들어가 있는 걸 칫솔 모가 좀 딱딱한 걸로 쓰시게 되면은 치아 자체가 많이 마모가 되고 또 시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칫솔에 있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칫솔 모가 좀 부드러운 거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치약은 약입니다. 근데 보통 그럼 약은 그만큼 조심해서 또 잘 골라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써야 되는 치약도 다 다릅니다. 보통 치약 어떤 거 쓰세요? 그냥 좀 화한 거였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집에 그냥 있는 거 네. 아무거나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화한 거 좋아하시기 네. 때문에 일단은 치약이 화한 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나라 분들 칫솔질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 이제 치약을 이만큼 짭니다. 듬뿍 짜죠. 네. 많이 짭니다. 그리고 또 이를 닦는데 보통 333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시지만 333 중에 하나가 3분 동안 닦으라는 건데 보통 한 30초 안 넘깁니다.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3분 동안 닦으시라는 이유가 우리 입안의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는 3분 정도 실제로 뭐 혀까지 닦고 정말 깨끗하게 닦으려면 더 걸립니다. 근데 오랫동안 못 닦으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치약을 많이 짜기 때문이고요.
그럼 거품이 많이 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치약이 방금 화한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지만 왠지 화한 걸 써야지 좀 뭔가 한 것 같거든요. 개운하죠. 네, 근데 그걸 3분 하시면요 입안이 얼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한 30초 하시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치약도 마모제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나 너무 화하다거나 너무 자극적인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분 중에 뭘 봐야 돼요? 불소 뭐 이런 거 봐요? 그 치약도요. 그 성분명이 써 있긴 한데요. 그 성분명까지 파악하시긴 좀 아마 일반 소비자분들이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용법들이 써 있습니다. 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 안티프라그라는 그러니까 이건 제품명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프라그가 이제 그 치석 치태거든요. 그러니까 치석 치태 예방용 치약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충치를 예방한다 이런 치약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돌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치약을 이가 시리신 분들이 또 모르고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리신 부분이 더 마모가 돼서 결국은 더 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용법에 맞게 좀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계면활성제 성분이 좀 적게 들어가 있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개운하던데. 그러면.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거품이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치약을 쓰셨을 때 개운해. 아니면 거품이 많이 났다. 이 치약들은요, 별로 좋은 치약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닦긴 닦았는데 안 닦은 것 같은 좀 개운한 맛이 없는 치약이 오히려 계면활성제가 좋고 또 구강 건강에 나쁘지 않은 치약들이거든요. 근데 이 치약 제조 회사에서들은 대부분 다 그런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많이 팔리니까. 맞아요. 네. 보통 또 칫솔은 얼마마다 한 번씩 바꾸시나요? 저는 하여간 느낌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왜 너무 흐느적거린다. 그럼 네. 그때 바꿔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칫솔모는 너무 딱딱한 거 쓰시는 네. 게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요즘은 칫솔모가 부드러운 거 쓰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칫솔은 한 달은 안 넘기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짧다. 생각보다. 칫솔모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원래 그 부드러운 이유가 이하고 잇몸 사이에 잘 침투하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통 한 달 정도만 쓰셔도 많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칫솔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하시되 습한 환경이 아닌 곳에 보관하셔라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그 먹는 음식 중에서 그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이건 좀 피해야 되는 음식 뭐가 있겠습니까? 네, 보통 그 칼슘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뼈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불행히도 그렇지는 않고요. 잇몸 뼈하고요, 우리 몸의 뼈하고는 아예 기원도 다르고 다른 뼈입니다. 이 칼슘약 같은 걸 드신다고 해서 잇몸 뼈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치아나 잇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죠. 뭐 너무 딱딱하다거나.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아에 가장 좋지 않은 음식들은 어떻게 보면 딱딱한 음식보다 질긴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치아는 이렇게 위아래로 씹는 것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드시는 음식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우리가 오징어 너무 맛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치주 질환이 가장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자잘한 음식물 찌꺼기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수압으로 청소하는 게 너무 좋다 말씀드렸는데요. 칫솔질 열심히 하시고 난 다음에도 수압으로 한번 써보시라 그러면은 음식물 찌꺼기, 특히 고춧가루 같이 자잘한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고춧가루인데 이렇게 자잘한 칩 형태로 되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하고 잇몸 사이에 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딱딱하거나 뭐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강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장혁진 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나이 들수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 구강 건강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